생각하지 마라. 몸이 알아서 하게 하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들을 늘려야 한다. 뭔가를 원한다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 바로 그것이 집중력을 높이고 의식을 명료하게 만든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몰입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활동에 몰두하느라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느끼는 경험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순전히 그 경험을 하기 위해 큰 비용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아의 직센트 미아이. 몰입은 운이 아니다. 몰입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뭔가를 결정할 때도 더 목적의식이 생기고 삶의 필연성을 느낀다.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또 훨씬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영감을 얻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기쁨과 함께 자기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우리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진다. 그 이후 따라오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걸 만드는 데 성공하면 우리 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넘쳐흐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에는 뭐가 있을까?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나 피아노로 노래 연주하기, 상상했던 그림 그리기, 꿈꾸던 소설 쓰기, 부업을 위한 신제품 만들기, 친구에게 영감을 주는 선물하기, 독창적인 요리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요리 만들기, 아이들이 할 만한 기발한 게임 만들기, 무엇을 하든 그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삶에 흡족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게 사는 거지 하고 느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큰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럴 때 자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삶은 의미 있게 느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우리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느끼기보다는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평소에 갖고 있던 목표가 자신이 하는 모든 활동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목적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일매일이 어떤 도전처럼 느껴지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일이 무엇이든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이 평안함은 숙련도에서 나온다. 자신이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활동이든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다. 루틴과 습관. 많은 사람들은 즉흥적이라는 개념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계획이 없던 행동을 한다는 게 재미도 있고 긴장감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은 날마다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은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루틴들이 잠재의식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된다. 루틴이 강력할수록 굳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거나 따로 생각할 시간은 줄어들고 몰입에 깊이 빠져들 수 있게 된다. 몰입의 3가지 조건.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반드시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해낼 수 있다는 생각, 눈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한다. 피드백 루프를 통해 나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할 때 몰입을 경험하고 싶다면 멀티태스킹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작업 중에는 전화기를 끈다. 가능한 경우.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산한다. 시간이 부족하면 타인의 부탁과 요청은 거절한다. 작업 공간에 널려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한다. 딴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을 기록해서 더 이상 주의력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일하는 동안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한 가지 작업에 몰두하도록 훈련한다. 처음에는 5분 동안 한 가지 작업만 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간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비평과 고군분투를 벌인다.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그냥 방치하면 결국 수치심과 무능감, 기타 암울한 감정으로 가는 문을 열 것이다. 명심할 것은 내면의 비평가가 하는 말에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사건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하는 말들일 뿐이다. 예컨대 이별을 겪은 후에는 스스로 혐오감에 빠지고 다시는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진다. 또 직장에서 객관적인 업무 피드백을 받았을 뿐인데 이것을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말로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면에서 들리는 비판의 목소리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그 허위성을 자꾸 드러내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완벽주의는 몰입과 반비례한다. 완벽주의에 더 깊이 사로잡힐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든다. 해당 과제를 까다롭지만 도전할 만한 일로 여기기보다 실패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재앙이 아님을 명심하자. 실수는 대부분 돌이킬 수 있다. 어떤 실수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완전히 무시해도 괜찮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가 자신의 목표에 비추어 가치 있는 것인지 자문해본다. 오늘 내가 쏟은 노력을 초고라고 생각한다. 원래 초고에는 오자도 있고 오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원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몰입에 들어가려면 완벽주의는 버리는 게 좋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거절하는 법을 잘 배워두면 나에게 있는 한정된 자원을 타인에게 헌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또 통제감과 차분함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일과 나 사이의 경계, 인간관계의 경계를 정한 후 그 선을 넘었을 때는 거절한다. 진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는다. 또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한다.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알기 쉬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쉽고 단순한 목표가 있다는 건 몰입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을 때 훨씬 더 목적의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명료해지고 집중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목표를 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요소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다. 목표가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몰입에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진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의 8알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건 마음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준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저자의 몰입은 과학이다라는 책이었어요. 참 읽으면서 멈추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여러 번 멈췄던 책인데 MBTI에서 P, J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P가 좀 즉흥적인 거를 선호하고 J들은 막 미리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는
저는 좀 확실하게 정말 100% 가고 싶다 뭐 이런 곳이 아닌 이상 그냥 무조건 피거든요. 그냥 정말 약속을 막 미리 잡고 이런 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심지어 다음 주에 막 점심 약속 이런 것도 저는 미리 정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뭐 약속이야 안 잡으면 되는데 내 인생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약속을 내가 좀 계획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좀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뭐랄까요. 할 일 일기? 데일리 태스크 같은 거를 쓰면서 해야 될 일을 적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놓으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한 거를 결국 꼭 해내야지만 그게 머릿속에 사라지고 또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면 생각이 났을 때 그냥 메모를 딱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하든지 간에 막 일주일에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로 제가 중요한 걸 느낀 게 그렇구나.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들을 늘려야 한다.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왜 회사 일이 짜증이 날까? 회사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막 뭔가를 개선하고 싶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퇴사하고 나면 내 프로덕트가 아니게 되고 뭐 경력은 남겠지만 뭐랄까요 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만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최고로 좋은 거는 회사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할 일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내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스킬들을 늘려가는 거 그런 방법도 좋지만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마음이 가는 거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죠. 뭔가를 원한다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 바로 그것이 집중력을 높이고 의식을 명료하게 한다. 진짜 그러니까 알고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데 그러니까 왜 집중이 안 되지?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뭐 정확한 목표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몰입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뭘 하면 좋다. 무조건 발전하겠지. 뭐 언어도 공부하면 좋지. 근데 뭐 오늘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해서 내일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수록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문장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외우겠다. 이런 게 그날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날 하고 싶은 목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분배를 해가지고 줄을 그어가는 맛도 되게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저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큼직큼직한 거를 따로 적고 그러니까 보통은 시간을 먼저 세우잖아요. 계획을. 근데 저는 게으르고 불규칙하니까 그러니까 큰 목표만 정해놓고 그 목표를 제가 시작할 때 그때 스케줄러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5시고 해야 할 것 중에 2번을 해요. 그러면 그걸 시작하고 나서 적는 거예요. 5시에 뭐뭐를 시작함. 뭐냐면 저같이 부담을 잘 느끼는 성격은 시간표에 뭐가 이렇게 막 쌓여있는 것조차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내가 시작을 하고 그거를 기록하듯이 적으면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막 빽빽하게 시간표를 몇 시에는 뭘 할 거고 이런 거보다 각자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해야 될 일을 끝내는 거. 그리고 이런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거.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의 8알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